87페이지 49번부터 다시 재선 1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49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결 원료층을 상부에서 하부로 적합하게 나열한 방식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결할 때는 맨 위에서 이제 코크스 가루, 석탄 가루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점점 이제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트 바 밑부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이 오래 타고 열을 많이 받고 제일 밑쪽은 열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제일 밑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습 원료대라고 합니다. 원료에 아직까지도 그 열이 전달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원료가 약간 좀 습기,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은 열을 조금 더 받아서 건조대가 되고, 그 위에는 이제 영용대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녹았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슬래그나 이런 그 철광석에서도요, 이렇게 맥석이나 이런 석회석이나 이런 게 합치면은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것 정도가, 아무리 이제 소결광이 용융되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이제 녹은 것은 아니고, 그런 이제 철 성분보다도 다른 그 슬래그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용융돼 완전히 펄펄 끓는 그런 뭐 액체 상태가 아니고요. 반제 고체 상태에서 은은하게 용융돼 가지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 제일 위쪽은 이제 가면서 석탄이 불이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윗부분은 그러면은 그 공기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식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소결대라고 합니다. 자, 51번. 재선용 석탄 원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석탄 원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석탄을 급속하게 가열할 때 연화, 팽창이 생기는데, 이때 연화, 팽창하는 성질을 코크스 화성이라고 하는데, 코크스 화성이라는 것은 밑에 있지만은 점결성, 그래서 이제 석탄이 왜 유연탄이나 역청탄을 무연탄보다 많이 쓰느냐면, 이게 이제 휘발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열을 가하면 점결성, 점착이 됩니다.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크스 화성이 아니고 점결성, 점착성이라고 합니다. 코크스 화성은. 그래서 여기 아니겠죠. 나 석탄 건류할 때 괴성으로 코크스 되는 성질이 이제 점결성이다. 맞습니다. 다 코크스 화성이 큰 것이 약정결탄이 아니고 강정결탄이 되겠죠. 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라 생성한 만들어진 그 덩어리, 그의 강도 좌우하는 성질이 강도하는 좌우하는 성질이 점착성이다 이런데, 이거는 이제 점착성이라는 강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석탄 탈 때 녹아서 엉켜 뭉쳐 덩어리로 되는 것이 이제 점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착성이 반드시 이제 강도를 좌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1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53번. 고로에서 용선 제조할 때 피환원성이 가장 우수한 철광석은, 여기에서는 이제 적철광이 안 나왔네. 그죠? 소결광도 안 나왔고, 일반적으로 펠릿이 가장 우수한데, 거기에도 또 뭐냐면 펠릿에서 자용성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용성이라는 거는 한자로 풀이하면은 스스로 자자 녹을 용자입니다. 그래서 펠릿을 고로에 넣어서 코크스에 CO 가스가 올라와서 이제 펠릿을 녹이는데,
이 펠릿 자체에도 석회석이 들어있으면 이 자체가 또 발열을 함으로써 더 스스로 잘 녹게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용성 펠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자용성 펠릿이나 자용성 소결광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석회석, 특히 그 중에서도 생석회 CaO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녹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이제 하나를 조금 더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용성에는 소결광도 있고 또는 자용성 펠릿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공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그 석회석 중 CaO 생석회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석회석 중 뭐 생석회는 CaO입니다. CaO 그죠? 생석회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게 말이죠. 발열 반응을 합니다. 발열 반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욱더 잘 녹습니다. 발열 반응하면 더욱더 잘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발열 반응을 합니다. 이 자용성 소결광이나 자용성 펠릿에서는 생석회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한다. 그래서 더욱더 잘 녹는다.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스스로 더 잘 녹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용성 소결광 또는 자용성 펠릿이라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55번 용선 제조용 원료인 능철광. 능철광은 탄산철광이라고 합니다. 능철광은 탄산 철광입니다. 탄산철광 이 FeCO3입니다. 적철광은 Fe2O3 해가지고 헤머타이트라고 합니다. 자철광은 Fe3O4 해가지고 매그네타이트라고 하고 갈철광은 Fe2O3 NH2O에서 리모나이트라고 하고 갈철광은 특히 상온 산화 조건에서 능철광, 적철광, 자철광, 해녹성의 풍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갈철광은 앞으로도 이제 철광석 분위기가 떨어질 때는 이걸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미세 분광을 드럼 디스크에서 가루 입자 덩어리로 만든 걸 입상화라고 합니다. 입상화한 후 경화하여 달결 노른자 크기의 알갱이로 얻는 괴성화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펠레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저광조에서 소결 원료가 벨트상에 배출되면 자동으로 벨트 속도를 가감하여 목표량만큼 이렇게 탁탁 절출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냐면 여기 자동으로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탁탁 보내줍니다. 요걸 우리는 정량 절출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서 그러냐? 정량 절출 장치에는 여기에서는 로드 셀이 있다. 자동으로 무게를 탁탁 측정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드 셀이라고 합니다. 로드 셀. 자, 요걸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로드 셀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 셀로 측정합니다. 정량 절출 장치. 이거는 그래서 constant feed weigh를 내가지고 CFW도 많이 하고요. 이 정량 절출 장치 같은 경우는 실기에도 자주 나옵니다. 정량 절출 장치가 뭐냐 또는 CFW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료가 소결 원료가 벨트상에 배치는 자동으로
벨트 속도 가감하여 정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소결 원료를 정량으로 제일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좋은 게 정량 절출, 정량으로 원료를 절출하는 장치가 정량 절출 장치다. 단어 그대로입니다. 원료를 정량식, 정해진 양, 정량만큼 절출하는 장치가 CFW다. 뭐라고 무게를 정확하게 재느냐? 로드 셀로 한다. 급광장치, 광석을 공급하는 장치를 급광이라고 합니다. 광석 공급 많이 했죠. feed device인데 광석을 공급하는 장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요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염기도는 산성 성분 총합분의 염기성 성분 총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잘 나옵니다. SiO2분의 CaO. 요거로 계산하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만약 여기에 CaO하고 MgO가 있고 SiO2하고 Al2O3 4개를 내놓고 염기도를 자 다시 한 번 더 CaO하고 MgO, SiO2하고 Al2O3 4개를 내놨습니다. 그래 놓고 염기도를 계산하라 이라면 SiO2하고 Al2O3를 더하고 위에는 CaO하고 MgO를 더해서 이제 염기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실기로서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규산도는 염기성 산화물 중의 전체 산소 무게분의 SiO2 중의 산소 무게입니다. 벤토나이트, 편리 제조 결합제입니다. 내화물에도 쓰이지만 결합제로 많이 쓰인다. 고로 화입이라 뭐냐?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노체를 건조하고 충진한 후 불을 붙이는 것, 고로에 불을 붙이는 것을 화입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입조업은 먼저 노체를 건조해줘야 노체를 이제 만들어서 실로를 축적한 후에 노체를 건조하고 충전하고 화입조업 요 네 가지 순서인데 여기서는 실로 건설을 빼버렸죠. 그죠? 실로 그걸 빼버리는데 실로 그렇게 합니다. 노체 건조는 고로 노체 개수라는 걸 수리하거나 건설 공사 후 노체 연호 건조하며 반드시 건조를 해줘야 되는 바로 하면 안됩니다. 열풍로 열풍을 풍구해서 논에 취입하여 건조를 합니다. 노체 건조 유의사항 연화 너무 아직까지 이제 처음 축제했고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하면 잘못하면 연화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즉, 이거 스폴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연화, 스폴링 방지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건조를 해줍니다. 줄눈이 트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눈이 줄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 쌓으면은 사이사이에 그 공간 그걸 줄눈이라고 하는데 줄눈 트지 않게 열풍의 온도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파이프로 노저 연화 브리크 노 밑에 있는 연화를 파이프로 논에 집중 가열합니다. 고개를 집중 가열해 줘야 된다. 충진 노체 건조 후 노체 건조 침목 장이 벌려 논에 채우며 침목은 노저부에서 풍구까지 쌓고 충구에서 출생구에 화도 만들어 가스 유통을 좋게 해줍니다. 충진할 때 그 윗부분은 또 이제 뭐냐면은 석탄이나 석회석 같은 걸 넣고 그 윗부분에만 처음에 이제 철광석을 장입합니다. 노의 종풍, 노수명 다 되어 고로조업 정지하기 위하여 불을 끄는 작업을 종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는 다시 이제 금속 재료가 되겠습니다. 1번 금속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 유지하는 원소는 수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특히 금, 은 같은 것도 수원에 녹습니다. 이런 금속과 수원의 혼합물을 특히 아말감이라고도 한다. 고대에서는 이거로 뭐냐면 도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수원에 그래서 다른 금속과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죠? 자, 3번 금속의 소성 변형 공정. 이거는 몇 번 했습니다. 아닌 것은 표면 처리입니다. 주조와 표면 처리는 말이죠. 주조와 표면 처리는 본래 형태가 변하지 않아서 소성 가공이 아닙니다. 소성 가공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본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의 단조를 보면 이 단조는 그 탄소 성분이 적은 그 연강을 말이죠. 연강을 어떤 막대를 갖고 하든 이걸 저 해머로 두들겨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 풍력 발전 그 날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단조로 만듭니다. 그 모양이 이제 변했습니다. 인발은 어떤 틀 속에 재료를 넣고 앞에서 또 뽑아내는 거고, 앞출은 반대로 뒤에서 밀어내 가지고 그 선이나 이런 것처럼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성 변형입니다. 5번 면심입방 격자 금속 결정 격자의 원자 수는 요거는 뭐 몇 번 했습니다. 4개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면심입방 격자는 원자 수가 4개고요. 배수가 12개고 충진율은 74%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 수가 4개니까 좀 많잖아요. 74%. BCC는 원자 수가 2개입니다. 배수가 8개고 충진율은 68%입니다. 조밀 6반 격자는 HCP 또는 CPH를 표시하는데 원자 수는 2개고 배수가 12개고 충진율이 74%. 이 조밀 6반 격자는 원자 수를 보니까 채심입반 격자와 같고 배수를 보니까 배수와 충진율은 면심입반 격자와 같다. 말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로쿠엘 경도. 로쿠엘 경도는 특히 재료 시험에도 많이 쓰지만 열 처리할 때는 반드시 로쿠엘 경도를 적용을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시험 하중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로쿠엘 경도는 이 2번 누릅니다. 원리적으로. 처음에는 기준 하중으로 누르는데 어떤 재료냐 상관없이 모두 기준 하중은 10kgF입니다. 기준 하중은 모두 10kgF고요. 그 다음에 로쿠엘 경도는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에 따라서 시험 하중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A, B, C 여기에 대표적입니다. B 스케일은 좀 연한 그 재료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B 스케일은 말이죠. 여기에 강구를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스틸 볼이라고 합니다. 강으로 만들어진 강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B 스케일에서는. C 스케일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예, 누르는 압입자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강구를 사용하고 B 스케일에서는 그 다음에 C 스케일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시험 하중도 A 스케일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 스케일은 100kg입니다. C 스케일이 큽니다. 150kgF입니다. 이게 C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리 실기 시험 칠 때는 반드시 로쿠엘 경도 시험을 치는데 요 C 스케일 다이아몬드 압입자로 하중 150kg을 적용해서 경도를 측정하는데 단 모든 게 A, B, C, E, F 스케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 기준 하중은 10kgF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재료 중 7번입니다.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은 주철은 탄소가 높아요.
SI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경도가 매우 큽니다. 높습니다. 근데 잘 깨집니다. 즉 매짐성이 매우 큽니다. 매짐성이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성이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인 주철은 회색의 회주철입니다. 회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GC로 표시합니다. GC. 회색을 우리는 뭐로 표시하느냐면은 GC로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회주철입니다. 자, 9번 변태 초소성 조건과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초소성이라는 것은 조그만 힘을 가해도 굉장히 잘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 이상의 커다란 균일 신장을 합니다. 늘어납니다. 낮은 변형 유동력과 큰 변형 속도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감수성 M은 0.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나번입니다. 자, 여기는 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해하려습니다. 11번 주철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로에서 선철을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하고 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요 유동성이 좋습니다. 즉 주조성이 좋아요. 황은 유동성, 주조성도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철에서는 규소도 필요하지만은 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철의 유동성 이건 주조성과 같습니다. 주입온도 높을수록 주영온도가 높을수록 응고온도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습니다. 자, 여기 주입온도 높을수록 여기 이제 조금 높일수록 보다는 높을수록이 좋겠네. 그죠? 높을수록이 죄송합니다. 높을수록을 이렇게 좋겠네요. 자, 높을수록이 좋습니다. 주입온도 높을수록 주영온도 높을수록 응고온도 낮을수록 유동성이 좋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철에서는 우리가 고로에서 쇳물을 녹일 때 CSIMNPS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S를 제외하고 CSIPMN이 많을수록 유동성은 좋고 S가 유동성을 해칩니다. S. 주철 수축성. 주입하고 나면 용융금속이 수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고를 합니다. 수축, 응고에 의한 수축, 변태에 의한 수축, 상온까지 고체 수축으로 내복력 생겨서 균열과 수축구멍 등의 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텅스텐, 철, 구리, 납중, 재결조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 재결조 온도는 용연도가 낮은 것이 재결조 온도도 낮습니다. 여기에서 텅스텐이나 철이나 구리는 용연도가 높습니다. 납이 낮습니다. 그래서 재결조 온도도 납이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 16강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6강 수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또 16강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17강 수업을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